나노 기술의 어떤 이제 특정 약물을 로딩을 하게 되면 환자들한테 유리한 어떤 특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좀 수술하기 힘드신 췌장암 환자분들이 우리의 치료 방법을 받아서 종양의 미세 환경,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변화를 시켜서 그 췌장암 세포들이 항암제에 빨리 좀 노출되어서 빨리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GT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학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IMGT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테라피, 우리말로 하면 영상 유도화 치료를 이제 영문으로 따가지고 IMGT라고 했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런 이제 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이제 난인베시브하게 그리고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런 의료 기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제가 써놓은 게 베스트 피플, 베스트 테크놀로지, 베스트 데이터 이 세 가지를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피플,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고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또 가장 베스트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나노 기술을 우리가 이제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노 기술을 좀 트리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 기술은 사실은 나노 기술의 어떤 이제 특정 약물을 로딩을 하게 되면 아주 그 나노 입자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아주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환자들한테 유리한 어떤 특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약물, 그 약물은 어떤 케미컬, 뭐 예를 들어서 항암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 아니면 안티바디 그런 바이오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을 이 나노 입자에 로딩을 해서 우리 몸에 침투를 시키고 몸 바깥에서는 이 치료 초음파를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노 기술, 나노 입자를 트리거링 시키는 거죠. 그럼 그 나노 입자가 담고 있던 그 약물들을 우리 뭐 예를 들면 종양이라든지 특정 부위에서 이제 이렇게 리리즈시키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나노 입자도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간 이제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입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만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잘 로딩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료 초음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노 입자 자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약물을 리리즈시키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 세포가 그런 초음파를 받으면 소위 소노프레이션, 우리말로 하면은 뭐 세포막의 천공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세포막에 그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이 열리면 어떤 약물들이 그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또 최근에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치료 초음파를 이렇게 이제 어떤 암이라든지 종양이나 이런 쪽에다가 쥐어주면 그쪽에 있는 이제 암 세포들이 그런 이제 어떤 메카니컬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이미 시그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테인들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免疫치료 자체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치료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나노 입자의 약물을 리드시키는 것. 두 번째는 세포막의 천공을 유발해서 그 치료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소위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 종양의 미세 환경에 영향을 줘서 면역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시너지한 이펙트를 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한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사실 암 치료법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존율,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트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췌장암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전체적인 생존율이 증가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아주 제대로 된 이제 개선된 치료법이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췌장암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췌장암을 포커스했던 이유도 사실 임상적으로 제일 이제 필요한 어떤 치료 방법이 이 췌장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했던 거는 기존의 어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치료 초음파를 함으로써 그 아까 말씀드린 종양의 미세 환경,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변화를 시켜서 좀 더 항암제가 그 췌장암 쪽으로 잘 침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췌장암 세포들이 항암제에 빨리 좀 노출되어서 빨리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상 스터디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임상 스타디에 이제 자원을 하시게 되면 사실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으면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게 추가적으로 치료 초음파를 더 췌장암 쪽으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아마 기존의 항암 어떤 항암제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췌장암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보기 위한 이제 임상 스타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시험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술이라서 아직 이제 초기 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는 한 30명 정도의 환자를 일단 초기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좀 수술하기 힘드신 췌장암 환자분들이 우리의 치료 방법을 받아서 수술이 가능한 이제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평가해 보는 쪽으로 포커스 해가지고 임상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그런 이제 사실 요 한 1년, 2년 동안에 되게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를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다행히도 그 직전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이 우리의 원래의 마일스톤 따라서 지금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투자에 따라서 막 이제 이 부침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결국은 뭐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모든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오 업계도 뭐 이렇게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꾸준히 어떤 바이오 시장은 여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PO도 저희들도 뭐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가서 지금 목표로는 올해 연말 정도 돼서는 이제 필승 평가를 이제 받자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 길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에비던스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참 어려운 질문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어느 한쪽도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참 선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병원 같은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부분하고 바이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통 그 다리를 이제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아마 그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아카데미아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프리머추어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업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화가 되도록 도와주고 또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인더스트리는 사업을 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사이언스나 이제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결과를 보는 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와 아카데미를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제가 있을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CEO가 될지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하고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을 좀 연결시켜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일종의 뭐 통역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해줘가지고 실제로 아카데미아에서의 좋은 연구 결과들이 정말 인더스트리에 와서 그게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쓰여져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에서 제가 어떤 좀 중간 다리 가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강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사업화하는 것은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학과 그다음에 또 인더스트리와 또 투자자와 정부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투자 기간이라 그럴까요?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다른 업종 예를 들면 I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비해서 아주 이제 길고 힘든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힘든 기간을 참고 이 모든 부분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가 결국 세계적으로 어떤 바이오의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